그러면 이제 이어서 개념을 한번 블루오션 전략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고 그리고 예제 하나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시험 혹시 기말고사 이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기말고사에서 어떤 문제를 주로 낼 건지 그 범위도 좀 이 블루오션 전략 부분에서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장표를 놓고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빨간 선 내에서만 어떤 사고를 창출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상의 전환을 무한대로 하면 이 바깥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어떤 거 요거 아마 제 생각에는 9개의 선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여튼 지금 이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장을 찾아라 라는 게 블루오션 전략이고 그 블루오션 전략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아닌 그리고 세상에 모두 알려진 것이 아닌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 당연히 레드오션이고요.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공간, 당연히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지금 항공기도 아까 그렇잖아요. 항공기는 지금 있지만, 블루오션 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항공기 산업은 지금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팩트 하나가 없어지거나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뚱딴지 같이 뚝 떨어지는 걸 혁신적인 사업이라 그러는데 여기다 이제 그것도 적어 드릴게요. 3. 블루오션 오션 전략의 정의 또는 시장의 의미에서 기존 시장과 블루오션 시장의 차이는 서비스 하나라도 달라진다면 블루오션으로 보는 거예요. 블루오션으로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식품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배부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적극 건강으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킨이라도 예를 들면 튀김 치킨과 vs 뭐죠? 구운 치킨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치킨이라도. 그죠?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킨 시장은 무조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사업 모델이 바뀐다고 그게 레드오션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공간, 치킨집은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제품 하나를 바꾼다 그래서 빨간색이냐? 아니요. 파란색이라는 소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그만큼이라도 어떤 서비스라든가 제품 성상의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다른 제품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 간의 경계가 명확한 거는 레드오션이고요. 두 개가 융합됐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요, 기존에 다 있던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배달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뭐예요? 그 음식점들을 다 묶어가지고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죠? 융합이라고요, 융합. 그러니까 융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제조야, 서비스야, 뭐야? 없어요. 음. 이런 수익 모델이 다변화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 있다 없다? 있으면 레드오션, 없는 게 아니라
무한되면은 그게 바로 예, 그렇죠. 예,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아마 강의를 한 내용 같은데 음, 넷플릭스 서적 볼게요. 그러면 아마 나올 거야 아마. 또 안 나와. 이렇게 치면. 넷플릭스가 아메바처럼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의 일상의 사업 모델을 깨는 여긴 또 클라우드 쪽으로 나왔네요. 넥스트 넷플릭스. 계속 변화하거든요. 넷플릭스가. 저는 대단한 회사라고 봐요. 또 왜 보여주려면 안 나오지? 희한하네. 어디 갔지?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여긴 나올 거예요. 네, 나오네요. 여기 딱 써놨잖아요. 넷플릭스는 규칙이 없는 회사예요. 예. 한마디로 넷플릭스는 처음에 비디오 대여로 시작을 했지만 비디오 대여도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갔어요. 블록버스터 같은 회사도 이게 원래 비디오 대여점이었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비디오 대여점처럼 연체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이 그 기간이고 대여 기간이고 일주일이 만약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대여한 걸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블록버스터라는 대여 회사는 벌을 줬어요. 어떻게 했죠? 연체료를 부과했다고. 연체료를. 근데 넷플릭스는 연체료 따위 전무. 그리고 어떻게 했죠? 건 바이 건이 아니고 기간을 두고 뭐를 했어요? 회원제를 했어요. 아시겠죠? 회원으로 끊고 한 달에 예를 들면 10개든 100개든 예를 들면 빌려간 게 하나다? 그 구자로 했지. 구자로 해서 빌려간 게 난 2개까지는 무조건 빌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2개를 빌려가고 그리고 그걸 반납하면 또 2개를 또 빌려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반납하면 반납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상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을 계속 고정 고객으로 가져가는 희한한 사업 모델을 만든 거예요. 똑같이 비디오 대여점이잖아요. 근데 사업 모델 하나가 바뀐 거야.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블루오션입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차별화예요.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점유율을 얻기 위해 경쟁자를 능가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로성 게임이에요. 근데 이 블루오션 전략은 제로성 게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시장에 경쟁은 없다라고 보고 자기만 새로운 걸 갖다 런칭을 시키면 뭐예요? 혼자만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 가능. 어떻게? 다음 중에서 레드오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다음 중에서 블루오션과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니면 또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산업 간의 블루오션 산업의 특징을 아는 대로 기재하십시오. 라고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요건 좀 어려운 문제.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두세 개를 쓰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 블루오션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산업이 아니면 이 사회가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기존의 산업은 언제나 도태돼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죽어가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기업체도 없는 거고, 영원한 산업도 없는 거고, 영원한 제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지죠. 뭐예요? 사업은 언젠가 망한다. 아니면 사업은 언젠가 없어진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소멸성 투자 비용을 내가 내 돈으로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절대. 예. 진짜 할 일 없으면, 아유, 이런 표현가 있으면 뭐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영업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영업에서는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이겨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모델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경쟁 지향적인 사업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영업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자영업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어떤 기업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안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지속적으로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게 결국은 산업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특히 창업학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창업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신규 비즈니스 아이템을 런칭하는 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기존의 레드오션의 사업들을 런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많고, 블루오션은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매출 관련돼서 보면 똑같이 이 14%의 기업들의 매출이 38%고 시장에서는 86%의 그 제품들의 매출은 62%라는 줄었죠. 그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총 수익 비율로 따지면 이 14%의 블루오션 아이템들이 더 수익은 많이 내더라. 순수익이. 예. 왜? 이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비용들이 계속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밸류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고객 가치란 무엇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위에 보면 이 두 번째 질문을 결정하는 거예요. 고객 가치 중에, 고객 니즈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를 골라내고,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 고객 가치에 대해서, 서비스가 해당되는 거면 증가나 창조, 아니면 감소나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ERRC 프레임워크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거는 요소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요소라든가, 그래서 요소 네 가지를 적으라든가, 예, 그죠? 또, 감소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뭐, 증가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ERRC, 그죠? 블루오션 네 가지 요소 중에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기재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네 가지 중에 아는 것, 다른 거 하나 툭 하고 던져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으셔도 되고, 이 내용을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낼 때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과제가 기말 과제가 지금 이 ERRC 그 표를 여러분들이 특정 사업을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비해서 짜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짜내는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요걸 가지고 한번 이게 지금 저희 회사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요? 자, 네 번째 다시 한번 블루오션 전략 프레임 중에 ERRC 전략 프레임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디어 개발 방법 다시 표현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해당 산업의 고객이 원하는 뭐라고요? 네, 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예요? 원하는 고객 니즈 가치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거 얘를 저는 교육 사업이니까 교육 사업. 그럼 첫 번째는 이거부터 답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 니즈 가치는 뭘까요? 창업 교육 사업은 전 창업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창업 교육 사업에서 니즈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 창업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육 개발해야 되겠죠. 교육은 뭘까?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또 더 나가서는 실패해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또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을까? 예.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니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이거 교육받으면 창업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교육에서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해당 산업의 니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 저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 세 번째, 실제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건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결정이 됐어요. 그럼 세 번째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해당 산업의 고정적인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교육 회사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교재 개발.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교재 개발, 그리고 시범 강의. 세 번째, 교육 효과 설문. 교육 설문. 뭐 이런 것도 하죠. 교육 설문.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오프라인 회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 일지도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쭉 하는 일들을 다 적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의는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이 주로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 자료라고 있나요? 자료 준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 정도 일단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쭉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쭉 적는 거예요. 예, 적는 거예요. 여기 위는 어떻게 적었어요? 여기는 이런 거 쭉 적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쭉 적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네 번째는 해당 산업에서 뭐예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2번에 대한 답이죠. 2번 답. 가치와 연관이 없는 것 찾기. 없는 것 찾기. 이게 뭐예요? 없는 게 뭐예요? 제거 및 감소예요. 어떤 게 있을까? 이 중에 교재 개발. 이거는 교재를 개발하는 건 창업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럼 빼. 두 번째, 시범 강의를 하는 게 창업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건 아니다. 그럼 삭제. 그럼 여기 그대로 냅두면 되겠네. 그 다음에 교육 설문. 작성하면은 창업에 도움이 될까요? 요거 글쎄요. 한번 볼게요. 창업에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걸 다른 데로 넘길게요. 뭐냐면 이거를 잘라내기 하고 5번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가치 2번에 있는 답과 가치와 연관이 있는 것 찾기.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찾기. 아까 뭐 넣었죠? 첫 번째로 여기 보면 교재 개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시범 강의 말고 교육 설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데 관련이 있다? 없다? 세 번째, 오프라인 회의.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 그죠? 오프라인 회의한다고, 예, 매일 회의 많이 하잖아. 주간회의. 이런 거 한다고, 창업 그런 내용들이 좋아지진 않죠? 없애버려. 회의록 작성 이런 거 시간만 있으니까 없어버려. 강의 일지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중요한 가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중요한 가치니까 아유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잠깐만 다시 이건 지워도 되는 거면 여기다 넣어주라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제.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강의일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요거는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삭제하고 여기다 넣어줘야지. 삭제. 그죠? 그 다음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중에 진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실무교육이죠. 이론교육은 아니죠. 이론교육은 냅둬두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쵸? 이렇게 넣어주고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실무적인 창업에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강의 자료. 예, 요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복사. 요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복사. 잘라내서 어디다가 증가 및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증가 및 창조 부분에다가 증가할 부분에다가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워야 될 건 이것들이에요. 감소는 뭐예요? R. 그 다음에 교재 개발, 교육 설문, 강의 일지, 실무 교육, 강의 자료는 다 뭐예요? R이라고 표현할게요. R이 뭐예요? raise죠? R. 그쵸? 또 R. 그 다음에 또 R.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가치 2번 답이요. 2번의 답과 가치와 연관이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가치를
올리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야 할 서비스나 제품 부분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 크리에이트. 창조. 그 다음에 증가할 부분. 이게 뭐예요? raise. 저 나머지는 eliminate, reduce. 자, 이렇게 했을 때 창조할 부분이 뭐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예. 매월 실제적인 창업을 해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독도되기 위해서 매월 뭘 한다? 매출 발생 그 교육생에 대해 높은 순으로 포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저희가 회의를 한 거예요. 포상자는 무조건 1회 이상 포상도 받았으니까 1회 이상 뭐래요? 한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사례 발표도 의무적으로 하게 해놨어요. 세 번째로 밴드나 카페를 통해 창업 실무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창을 운영했어요. 이런 걸 아이디어로 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다 적어야 돼? 이거는 창조 부분에서 적어야 되고 이건 뭐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바꾸면 훨씬 더 뭐예요? 예. 실제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재를 개발할 때 온라인 동영상 내용을 많이 추가하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설문도 뭐예요? 설문도 그냥 만족도 조사가 아닌 뭘로? 예. 교육생활 할 때 과정 교육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아닌 창업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설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증가할 게 뭐예요? 강의일지죠. 강의일지는 미션에 대한 도달률을 꼭 측정하자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실무 교육 비중을 실습 비중을 더 높이자 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 저 위에다도 적어놨네요. 예, 동영상을 분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네.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다 적어야 돼요? 요거를 증가에다 적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는 뭐 이런 거 두 가지. 이거는 아예 그냥 2. 이건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요거는 R. reduce에다가 아예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들만 해나가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ERRC 전략에 따른 프레임 속에다 집어넣을 그런 어떤 단어들을 아니면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낼 때 첫 번째로 이게 이런 것도 이용이 되죠. 파레토 법칙이 뭔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모든 업무라든가 서비스의 80%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때문에 고객이 그 제품을 사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직에서 업무에 관련된 얘기도 됩니다. 조직의 80%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20%가 그 조직을 이끌고 간다. 이게 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뜻인데요. 파레토 법칙 뜻인데요. 여하튼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전략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짤 때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뭐죠? 제일 첫 번째로는 이것부터 결정해야 돼요. 산업.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결정 요소고요.
결정 요소고, 이걸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이 결정 요소를 제목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목에다 넣어준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보시고 그 한 결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4번에 대한 거부터 6번에 대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